좀 머리 아프시죠? 너무 그 학술적인 거는 특히 고서의 그 학술적인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게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심심하면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봤다는 정도 그런 의미면 되지.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사주 감명할 때 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시면 못 받고요. 굳이 그런 걸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거 이제 머리 아팠으니까 간단하게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천간 지지와 오행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갑을 보죠. 갑을은 뭐죠? 목이죠. 자, 목은 뭐다? 큰 나무. 을은 뭐다? 작은 나무. 그래서 거목, 작은 목. 거목, 화촉. 그쵸? 자, 갑목은 지도자. 그래서 병화, 갑목, 경금은 뭐다? 리더격이다. 그래서 갑목은 하늘의 태양이니까 회장, 갑목은 사장. 그 다음에 경금은 어떤 부서의 어떤 특정 분야의 장 또는 행동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목은 뭐다? 작은 교육, 갑목은 큰 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 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그러죠.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직업도 교육, 출판, 언론, 문화. 자, 생장 조건은 갑목이나 을목 모두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자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도 적정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갑목이나 을목이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작용 잘 못하겠죠.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도 차가우면 안 되겠죠. 햇빛도 온도도 적정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물이 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고 특히 물이 있어야 되고 갑목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금기가 있어야 된다. 자, 금기는 뭐죠? 나무가 무성해지는 걸 미리서 차단해서 자를 수도 있고 또는 나무 뿌리가 큰 돌을 휘감고 있어야 태풍 치거나 그럴 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밑에 흙만 있는 거, 자갈이 없거나 흙만 있는 데서는 나무가 뿌리채 쉽게 뽑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을목의 특징은 뭐다? 등나귀가 필요했죠. 등나귀가. 자, 을목은 뭐죠? 등불이기 때문에 갑목 큰 거를 휘감고 올라가는 그걸 뭐다? 등나귀갑이라고 했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병화와 정화를 보겠습니다. 병화 정화는 뭐죠? 하늘의 태양. 자, 하늘의 태양. 자, 병화는 태양. 정화는 용광로. 그다음에 태양 위에 다른 거 다. 뭐 별, 달, 뭐 가로등. 그다음에 우리 뭐 전기 있죠? 이런 거 형광등 이런 거 다 정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 나머지는 다 정화로 보면 되고 특히 이제 성분에서 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병화는 뭐죠? 열보다는 보다 빛에 태양빛이 내려오는 그 빛에 포커스가 있고 정화는 뭐다? 빛도 있지만 열을 의미할 때는 또 열에 관한 열을 내뿜할 때는 정화가 있다. 그래서 용광로가 정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석, 경금을 재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정화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금은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이 뭐죠? 화에 관한 거니까 주로 이제 방송, 종교, 예술, 뭐 이런 쪽, 심리, 뭐 이런 쪽에 많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송, 예술, 종교, 심리, 철학.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둡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가끔 이 사색 명상 이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태양은 뭐냐면 밑에 임수가 있는 게 좋아요. 개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했어요. 왜? 일단 개수는 뭐냐면 하늘에 공중에 있는 물기, 그래서 이슬, 안개, 태양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좋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갈목일 때는 정화가 이 가로등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 왜? 전신주가 필요하니까. 옛날에 전신주는 뭐다? 전부 나무였으니까. 그렇죠? 태양이 하늘에 두 개 떴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혼동되겠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떴으면 혼동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멀리 보내야 된다. 멀리 보내려면 해외로 멀리 가거나 아니면 갑목이 있어서 햇빛을 양쪽으로 차단시켜주는 그늘이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래서 갑목은 뭐다? 큰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해외로 가면 된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태평양 큰 바다. 그럼 멀리 가는 거잖아. 미국과 한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병시다빈 이런 거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탈정광. 병화가 정화의 빛을 흡수해 버리죠. 그래서 낮에 태양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달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는 항상 몇 인자? 2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무토기토 보겠습니다. 자, 무토기토는 뭐다? 토예요. 자, 무토기토는 토인데, 무토는 뭔 산? 큰 산. 기토는 뭐다? 뒤에 텃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전옥답, 꽃밭 이런 거죠. 그래서 무토는 산, 들판 이런 큰 거를 말한다. 자, 토의 성질이니까 둘 다 뭐예요? 중용지도, 보수, 신중 뭐 이런 여러 가지겠죠. 그 다음에 직업은 부동산, 토니까 부동산, 종교, 교육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뭐예요? 나무를 키워야 되죠.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임수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경금신금을 넘어갔나요? 무토 나오고 경금신금 안 했죠? 자, 경금신금. 자, 경금신금은 둘 다 뭐다? 금이다. 금. 자, 경금은 뭐다? 큰 갈, 큰 도끼. 그러니까 뭘 쳐요? 갑목을 쳐요. 을목은 너무 시시하죠. 나무, 큰 도끼 가지고 꽃나무 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을경합을 갑기합도. 양은 음을 좋아한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라든가, 면도칼 같은 작은 칼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 다 이 경금이나 신금보다 숙살직권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결단력, 냉철함,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있다. 직업은 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직업은, 자, 문과는 법, 금융, 경제, 경영, 철학, 군인, 경찰,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과는 의학,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의학,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있는데 전기, 전자는 뭐가 강하다고 했죠? 화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리, 쇠끼리 부딪히니까 소리가 있고 이거는 뭐다? 악기도 된다고 그랬어요. 악기와 관련돼 있고 또 음악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생장 조건을 보면 이 경금은 뭐다? 왕성한 수가 있어야 된다. 숙살직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했고요. 자, 목기가 있어야 경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죠. 임목이 뭐냐면 칼자루. 경금과 신금은 뭐예요? 칼이기 때문에 칼자루가 없으면 안 돼요. 목이 있어야 돼요. 칼자루가 없으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다? 물상론적인 해석이다 라고 말씀 앞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신금은 뭐냐면 간목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신금 일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신금 일주에서 간목은 뭐죠? 정제예요. 그쵸?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제죠. 서로 다른 거니까. 금금목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신강하지 않으면 간목을 다루기가 쉽지 않죠. 뭐 그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꺼리하는 것은 목이 없는 경우는 경금이 할 일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칼날이 무뎌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가 미약한 경우는 칼을 휘두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토다금매는 자, 신금만 해당되죠. 경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토다금매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금은 이미 다듬어진 보석이고 등치가 작잖아요. 그런데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보석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사장에서 귀걸이 잃어버리면 찾기 쉽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이 작은 보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토다금매로 하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신금 일주에 있어서는 토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경금은 토가 많아도 뭐 그다지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토는 토생금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자, 임수개수. 자, 임수개수는 둘 다 물이에요. 근데 임수는 뭐다? 호수나 큰 바다. 바다나 큰 호수. 그 다음에 개수는 뭐다? 또랑. 또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공중에 떠 있는 비. 공중에 떠 있는 수. 그래서 보였어요. 비, 이슬, 눈, 서리, 안개, 구름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앞으로 갖다 놨었죠. 앞에서도 하천, 샘물. 요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물이고 나머지 비, 이슬, 눈, 서리, 안개, 구름은 뭐다 전부 이거는 공중에 떠 있는 물이다. 그래서 개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병화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해석되는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는 뭐예요? 수의 성질 다 아시죠? 아무데나 가서 적용 잘 합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롭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엉큼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인내하고 침묵도 가능한 거예요. 수는 아무 데서나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직업은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했죠. 이것도 앞에와 똑같이 쓰겠습니다.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생장 조건은 왕성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에 금이 필요합니다. 왜? 샘물이 돼야 되니까. 물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견고한 가불목이 있어야 임수의 물을 빨아들여서 임수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범람하지 않게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수는 뭐가 있어요? 큰 물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무토가 와야 되죠. 임수가 있는데 기토가 오면 어떻게 돼? 기토탁임이라고 그랬죠. 기토탁임. 기토가 오면은 여기 보면 기토탁임, 기토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물에는 무토가 와야지 기토가 오면은 기토탁임으로 흙탕물이 돼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병화가 투관되면 이 임수가 반짝반짝 빛나게 좋겠죠. 자, 개수는 뭐다? 또랑물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금기의 기운이 필요하다. 금생수로. 그렇지만 왕성한 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앞에서 말씀드렸죠. 견고한 가불목이 있으면 특히 을목이 있으면 좋겠죠. 개수는 또랑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방 무토까지는 필요 없는데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남편이 무토같이 큰 포부를 가진 남자고 개수는 아담한 그냥 정말 작은 그런 규모의 여자라고 하면 감당이 될까요? 서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개수도 귀엽긴 하겠죠. 무게아파 하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자연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사주를 볼 때. 그 다음에 적절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 그건 마찬가지죠. 자, 거래하는 것은 수량이 미약하거나 범람한 경우는 요거는 범람한 경우야. 미약하거나 수량이 미약하거나 콤마 그 다음에 범람한 경우는 기토탁수. 물론 이제 무토 같은 경우 큰 산이 댐을 막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지만 이 우리가 이제 장마진 걸 생각해 보세요. 흙탕물. 자, 이번에 그 우리 경자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댐은 어느 정도는 견뎌요, 다. 그래서 많이 와도 이 무토는 견디는데 기토는 전답이 막 쓸려가 버리고 그렇죠. 소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답이 다 쓸려가 버려요. 물이 많아지면. 그래서 그게 뭐다? 거품남한 경우에 기토 탁수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목이 미약하거나 수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 10관과 12지의 오행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게 반복해서 들어야 숙달이 되고 이제 자꾸 학습이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 이 오행의 일반적인 이론을 마치고 다음에는 오행의 생극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